중대부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미 예고를 했고 활동지도 나누어 주었는데요. 네, 그 활동지를 준비하고 오늘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1단원 체험에서 얻은 감동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네, 하나는 문학 작품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에 공감해보는 활동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경험을 다양한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경험을 다양한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문학 작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쓰기 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쓰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교과서 16쪽에 보면 시 쓰는 방법을 소개한 이론 글이 있습니다. 네, 그 글을 선생님이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요. 네, 그 글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시의 형식의 특징 해서 다른 문학 장르와 다르게 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행과 연을 구분하고 최소한의 시어로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시라는 것, 여러분 익히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의 특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경험을 시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을 떠올리면서 소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소재로 쓸 것인가, 이 소재 찾기가 첫 번째 과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중 특별했던 의미가 있는 소재를 선정합니다. 소재를 선정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그 시를 쓸 때, 여기는 글씨를 잘 못했네요. 그 시를 쓸 때 어떻게 시를 구성할 것인가, 즉 시의 언어적 형식, 어떤 것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정한 경험을 다시 떠올려서 그때의 느낌이나 생각, 감동 등을 되살리는, 감정을 되살리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것을 시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자신의 글을 고쳐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과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시를 쓸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를 쓰는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론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봐두도록 하고요. 자, 이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내용을 이제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맵에 있는 내용들을 떠올려 보는 게 좋은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에서 소재를 선택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소재를 선택해 보는 활동. 의미 있는 경험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의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자, 이 소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떤 주제를 드러낼 것인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그 이전 개요를 작성해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시를 쓰게 됐을 때는 지금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채워나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를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대략의 마인드맵을 떠올린 이후에 이제 시를 한번 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써봅니다.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놨죠. 그래서 전학 온 친구가 홀로 있을 때 먼저 다가갔던 경험, 지금은 그 친구가 둘도 없었던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런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한번 문장으로 또는 글로 한번 써봅니다. 자,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문장으로 표현해 본 이후에 두 번째, 그것을 구체적으로 글로 써봅니다. 글로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꾸며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글로 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의 형식, 언어적 형식, 운율, 심상, 함축적 언어, 이것을 고려해서 시를 쓰게 되겠죠. 네,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쓴 시를 볼까요? 네, 여기에 시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가 아주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게 막 대단한 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 속에 여러 가지 시의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목. 자,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정할 수도 있고 처음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운율적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시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점심시간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 즉 심상이라는 언어적 요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동시에 시처럼 느껴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함축적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함축적 시어를 사용했나요? 그렇죠. 외딴섬이라는 이런 비유적 시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친구 없는 나의 외로운 모습을 외딴섬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감정과 함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시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몰랐지, 보았지, 만났지 라는 이 각 끝을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를 준 동시에 친구와 내가 가까워지는 과정을 처음에 몰랐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너를 나의 영원한 친구로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이렇게 시상의 전개가 일관적인 감정의 전개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의 시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별것 아닌 시지만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지만 상당히 잘 쓴 시이고 시의 언어적 형식도 매우 잘 활용한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원래 시를 한번 써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만 우린 시를 써보진 않을 거고요. 다음번에 좀 더 날씨가 시원해지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의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한번 각각 문학 작품을 한번 써보는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그때 시를 쓰게 되는 친구들은 바로 오늘 공부한 이 과정을 잘 보고 이 과정대로 시를 쓰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